이상하게도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미 한 번 겪었던 방식으로, 이미 한 번 무너졌던 이유로 또다시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다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말 몰랐던 걸까요? 조금만 더 정직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그 선택을 하기 직전, 아주 짧은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느낌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편하지도 않았던 그 감각.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같은 선택을 합니다. 왜일까요? 이상하게도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보다 믿고 싶은 것을 더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낀 것을 밀어내고 생각으로 덮어버립니다. 괜찮을 거야.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걸지도 몰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한 뒤 결국 같은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때 느낌이 있었는데. 이 문장은 후회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몰랐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만약 그 순간의 감각을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삶은 지금과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무시한 채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처음으로 그것을 믿어보시겠습니까? 사람은 이상할 만큼 자신의 첫 감각을 가볍게 여깁니다. 처음 마주한 공간에서 느껴지는 어색함, 처음 들은 말에서 스쳐 지나가는 미묘한 위화감, 혹은 아무 이유 없이 가슴 한켠이 조여오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분명히 느껴진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머리가 개입합니다. 별거 아닐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좀 더 보면 알겠지. 이처럼 생각은 늘 늦게 등장하면서도 마치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어긋나 있다는 것을, 이 방향이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맞지 않는다는 것을. 그 감각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사소해서 쉽게 무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버립니다. 하지만 버려진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남아있다가 시간이 지난 뒤 더 분명한 형태로 되돌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말합니다. 그때 느낌이 이상했는데. 이 문장은 이미 한 번 배신한 진실을 다시 꺼내는 말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인간은 생각하기 전에 이미 느끼고 있는 존재라고. 우리의 판단은 종종 이성에서 출발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감각이 먼저 방향을 정하고 생각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을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왜일까요? 생각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보여줄 수 있고 논리로 정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감각은 다릅니다. 그것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증명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불완전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정말로 불완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설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감각일까요? 아니면 설명 가능하다는 이유로 과신되는 생각일까요? 생각은 언제나 조건을 따집니다. 상황을 계산하고 가능성을 저울질하며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감각은 다릅니다. 그것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통과한 듯 단번에 아니다 혹은 맞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판단은 자주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정직한 감각을 외면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감각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속으로 어떤 결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기대가 클수록, 그 욕망이 깊을수록 그 방향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싶어집니다. 그때 감각이 등장합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문장이
우리가 쌓아온 기대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감각을 믿는 대신 희망을 믿기로. 그 순간부터 흔들림이 시작됩니다. 감각을 외면한 자리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불안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더 많은 생각을 끌어옵니다. 괜찮을 거야.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지.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말들은 결코 우리를 안정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어긋났는지, 어디에서부터 틀어졌는지. 그래서 사람은 흔들립니다. 외부 때문이 아니라 자신 안의 진실을 외면했기 때문에. 당신이 느꼈던 그 미묘한 불편함은 틀린 적이 없었다는 것. 단지 당신이 그것을 끝까지 믿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설명할 때 이성이 아니라 의지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단순한 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만드는 힘, 멈추지 않고 결핍을 만들어내는 근원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잃고 싶지 않으며 붙잡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아주 교묘하게 작동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바람으로 시작되지만 점점 그것은 그래야만 하는 이유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선택이 이미 불편하게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이게 나에게 더 좋을 거야. 이 말은 판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욕망이 만들어낸 변명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욕망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을 끌어와 그 선택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자기기만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일은 타인을 속이는 것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진실은 가장 쉽게 왜곡됩니다. 사람은 결코 중립적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방향을 향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기울어짐의 이름이 바로 욕망입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보고 싶은 것만을 골라서 보게 됩니다. 불편한 신호는 작게 느껴지고 유리한 정보는 크게 확대됩니다. 마치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맞는 증거만 수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종종 말합니다. 나는 충분히 생각해봤어. 그러나 그 생각은 결론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론을 지지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각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감각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이건 아니다. 하지만 의지는 속삭입니다. 아직은 괜찮다. 조금만 더 가보자.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더 듣기 좋은 쪽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결국 우리를 더 깊은 흔들림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감각은 빠릅니다. 그리고 잔인할 만큼 단순합니다. 이건 아니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 이 두 문장은 우리가 쌓아온 기대와 희망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거부합니다. 대신 생각이라는 완충장치를 만들어냅니다. 생각은 시간을 벌어줍니다. 즉각적인 결정을 미루게 하고 불편한 진실을 조금씩 흐리게 만듭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안심합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야. 조금 더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겠지. 하지만 그 시간은 해결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회피를 위한 시간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회피는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얽힘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작았던 불편함이 점점 더 커지고 결국에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왜 그때 멈추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질문의 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멈출 수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아서 외면한다는 것. 그리고 그 외면이
우리 삶의 대부분의 흔들림을 만들어낸다는 것. 조용히, 아주 조용히. 당신이 지나온 선택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주 사소한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직전,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졌던 순간. 어딘가로 향하고 있으면서도 발걸음이 미묘하게 느려졌던 기억. 혹은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도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작은 신호가 올라오던 그때. 그 모든 순간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또렷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그때 느낌이 좋지 않았어. 뭔가 이상했는데 그냥 넘어갔지. 이 말들은 후회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의 증언입니다. 당신의 감각은 그 순간에도 이미 작동하고 있었고 단 한 번도 침묵하지 않았다는 증언입니다.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 사람은 종종 말합니다. 내 감각은 자주 틀려. 그러나 정말로 그럴까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틀린 것은 감각이 아니라 그 감각 위에 덧붙인 해석일 가능성이 큽니다. 감각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그저 말합니다. 편하지 않다. 이상하다. 여기서 멈추고 싶다. 하지만 우리는 그 위에 수많은 생각을 덧붙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이 정도는 다들 견디는 거겠지. 조금만 더 참아보면 괜찮아질 거야. 이 순간 감각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원래의 신호는 단순했지만 해석이 개입하면서 점점 흐려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말합니다. 역시 내 감각은 틀렸어. 하지만 그것은 감각의 실패가 아니라 해석의 개입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감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신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이 감각이 진짜인지 아니면 단순한 두려움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감각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두려움은 시끄럽습니다. 끊임없이 말을 걸고 수많은 가정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망하는 거 아닐까?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두려움은 늘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끌어와 지금을 흔들어 놓습니다. 반면 감각은 다릅니다. 그것은 조용합니다. 거의 말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느낌으로 존재합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하고 크지 않지만 지속되는 어떤 방향성. 두려움은 당신을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감각은 당신을 멈추게 합니다. 두려움은 불안을 키우지만 감각은 이상하게도 불편하면서도 동시에 차분합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이 장은 당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틀렸다고 믿어왔던 그 순간들, 정말로 틀렸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감각이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끝까지 믿지 못했던 당신의 선택이었습니까? 우리는 늘 무언가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흘러드는 생각들, 멈추지 않는 정보,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수많은 판단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한 순간조차 내면은 결코 고요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고 비교하고 평가하며 계속해서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분명한 감각이라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각은 소리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느낌으로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소란스러워져도 그 신호는 금세 묻혀버립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아무 느낌이 없었어. 그러나 그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느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느낄 수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단순한 외로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인간이 자신을 가장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상태로 보았습니다. 혼자 있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설명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그때 비로소 가려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억눌러 두었던 감정, 애써 무시했던 불편함, 그리고 끝까지 외면하려 했던 어떤 진실. 그 모든 것이 아주 조용한 형태로 떠오릅니다. 이 순간이 불편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요를 견디지 못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끊임없이 무언가로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더 중요한 것을 잃어갑니다.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것. 감각은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끌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조건이 맞을 때만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 조건이 바로 고요입니다. 고요란 단순히 아무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생각이 잠시 멈추고 판단이 뒤로 물러나며 무언가를 결론 내리려 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에서만 감각은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신호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보통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더 많은 생각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감각은 그 생각이 멈춘 틈에서 나타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문득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 이건 아니다. 혹은 이 방향이 맞다. 그 순간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논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떤 생각보다 더 확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흔들리지 않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장은 하나의 사실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그 감각을 듣지 못했던 이유는 그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제 우리는 마지막 전환점으로 향합니다. 사람은 흔히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흔들렸다. 그 상황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겉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분명 어떤 말과 행동, 어떤 사건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하나의 빠진 전제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같은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갑니다. 누군가는 같은 일을 겪고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외부는 같지만 내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은 사실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대부분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저 느끼고 그대로 따라가며 나중에야 그것을 이유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의 선택은 존재했습니다. 느껴진 것을 그대로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감각을 기준으로 멈출 것인지 그 선택이 흔들림을 결정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매우 정확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할 때 그 대상에 스스로를 묶어버립니다. 인정받고 싶을수록 그 평가에 더 흔들리게 되고 잃고 싶지 않을수록 그 가능성에 더 불안해집니다. 욕망은 우리를 밖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중심은 외부에 놓이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작은 변화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심이 자신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감각은 또 한 번 말합니다. 이건 아니다. 지금 멈춰야 한다. 하지만 욕망은 그 말을 덮습니다. 조금만 더.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 싸움은 조용하게 일어나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감각을 따를 때 우리는 멈추고 욕망을 따를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특별히 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 감각을 신뢰한다는 것은 항상 편안한 선택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멈춰야 하고, 때로는 내려놓아야 하며, 때로는 포기해야 합니다. 그 모든 선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손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하나의 것을 지켜냅니다. 바로 자신의 중심입니다.
이 중심이 있는 사람은 외부의 변화에 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엇을 따를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득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선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단순함이 그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 장은 하나의 결론을 남깁니다. 당신을 흔들어 온 것은 세상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던 당신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 이제 마지막 장으로 향합니다. 그 감각을 믿는 순간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함께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삶은 복잡하지 않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무엇을 선택하든 수많은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더 나은지, 저것이 더 유리한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끊임없이 따져보고 계산하고 비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감각을 믿기 시작하면 그 모든 과정이 점점 사라집니다. 기준이 하나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해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기준이 단순해질수록 오히려 선택은 더 명확해진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느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고민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삶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감각을 믿는다는 것은 곧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감각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왜 그 선택을 했어? 예전에 당신이라면 여러 가지 이유를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용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맞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말은 불완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완전한 답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어떠한 자기기만도 없기 때문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은 타인을 설득하지 않아도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감각을 믿는 삶은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조용합니다. 눈에 띄는 성취도 없고 과장된 확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외부의 말이 들어와도, 상황이 바뀌어도, 누군가가 다른 방향을 제시해도 당신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그 질문이 끝나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분명함이 당신을 붙잡아 줍니다. 이 상태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 어떤 확신보다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발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알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정확한 기준, 더 확실한 정보, 더 완벽한 판단. 그러나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흔들림은 몰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 당신은 이미 수없이 느껴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이유 없는 끌림, 조용하지만 분명한 어떤 방향. 그것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 위에 다른 것을 더 씌워왔을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더 채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언가를 더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순간 삶은 갑자기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당신은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